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빌드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 공사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보통은 그 건축 공사비만 생각하는 그런 건축 행위를 주로 했죠. 사실은 이건 근데 뭐 조금 뭐 최근에 들어서는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 것이냐, 뭐 수선비가 어떻게 들 것이냐, 이런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 건축 공사를 하면서 이게 해체 비용이 어떻게 들 것이냐, 여기까지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고 건축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LCC라는 개념을 좀 정립이 되면은 그 모든 전반적인 해체 비용까지 유지 보수, 초기 투자비, 이제 시공비, 설계비, 시공비, 그다음에 유지 보수 비용, 에너지 비용, 해체 비용까지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좀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LCC라는 내용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두 번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LCC는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건축비만 보다가 큰 코 다칩니다.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그 LCC 생애주기 비용을 말할 때 아주 좀 와닿는 그런 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게 빙산인데 이 위에 보이는 부분 불과 요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사실은 밑에 더 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초기 건설 비용은 한 20-30% 정도밖에 안 드는데 전체 생애 주기 비용을 봤을 적에 이게 유지 관리비가 7-80% 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이게 아주 LCC 비용의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소형주택을 할 때는 평당 얼마에 짓는다, 나는 평당 얼마에 해주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지양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평당 얼마라는 개념을 떠나가지고 정말 이 비용을 이 기초 부분에는 얼마나 들일 것이며 골조 부분에는 어떻게 들일 것이며 이런 걸 아주 세밀하게 판단해서 하면은 전체적인 건축비나 사용료도 줄어들 것이며 그게 이제 짜임새 있게 짓는 건축 행위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LCC가 뭐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이 해체 비용은 별로 생각을 안 했죠. 해체 비용은. 근데 이제 이 LCC에서는 사실 이제 해체 비용이 항상 대두가 돼야 되는 거죠. 설계, 기획, 그다음 시공, 유지관리, 해체. 이게 건물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계한 걸 이제 LCC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해체 비용을 생각을 안 했는데 이 비용도 생각을 하는 그런 설계, 시공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표는 이제 LCC 이론의 아주 기본적인 이 그래프가 되겠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Y축이 비용이고 X축이 품질 성능이라 그러면은 비용이 올라갈수록 품질 성능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비용이 올라갈수록 품질 성능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용이 떨어질수록 적게 들수록 유지관리비가 품질 성능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요 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최적의 비용이죠. 최적의 비용. 건축에서 사실은 이게 적당하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적절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냥 보통 옵티멀 이 용어가 이제 많이 사실은 쓰입니다. 건축에서는, 건축 이론에서는. 그래서 이게 적정한 이렇게 하는 것도 안 좋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안 좋고 이렇게 적정한 선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5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기초공사를 파일을 400파이 파일을 박는다. 아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내진 성능을
7.5도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내진 성능을 하기 위해서 400파이의 뭐 고강도 콘크리트 파이를 박는다. 이거는 적정한 게 아니겠죠. 뭐 당연히 이제 그 토질이나 뭐 다 판단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맞는 이제 뭐 기초공사, 파일 공사, 그런 지정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를 이제 이런 적정한 공사라고 하겠죠. LCC에서도 이제 그런 적정한 점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통상 지금까지는 뭐 이게 대형 공사에서는 지금 뭐 이 LCC라는 이 개념을 굉장히 많이 적용해서 지금 이제 설계하고 시공하고 뭐 이런 이제 어떤 그 뭐 경연도 하고 뭐 포상도 하고 뭐 이런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특히 정부 발주 공사 같은 데서는 이제 원가도 줄이고 적정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서용 건축에서는 이런 개념 자체도 사실은 이제 뭐 적용을 안 할 뿐더러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꼭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LCC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개념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큰 포지션이 유지관리비에서 최고 큰 포지션이 이제 냉난방비가 되겠죠. 냉난방비. 그래서 이제 패시브 주택이라는 개념도 국내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사실은 패시브 주택도 그 LCC 개념의 이제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이 LCC라는 개념을 모르고 너무 패시브 주택에만 이제 몰두를 하다 보면은 너무 과하게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LCC의 개념이 저하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좀 투자가 잘못된 거다. 공사비 투자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요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건데 싼 자재는 결국 비싼 이자를 칩니다. 뭐 싸고 좋은 자재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간단하게 소형주택은 계산을 하면은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스타코를 했을 때 몇 년에 한 번씩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외장재를 석재로 할 땐 얼마고 벽돌로 했을 땐 얼마인데 공사비를 예를 들어서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수량 산출만 정확하게 해놓는다 그러면은 중간중간 설계 단계나 시공 단계에서 얼마든지 이제 이거 유지 보수 비용하고 공사비하고 산식을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벽돌로 했을 때는 외장이 얼마인데 스타코로 했을 때는 얼마다. 그러면은 스타코는 몇 년에 한 번씩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제 딱 비용이 산출이 되는 거죠. 쉽게 이 개념만 정립이 된다 그러면은 이 비전문가들도 스스로 아마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 비용이라는 게 이제 이게 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이게 계획이 돼야 되는데 계획이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우리가 제가 이제 특히 저는 대형 공사 위주로 좀 저는 경험을 많이 했고 이제 정부 발주 공사 위주로 공사를 많이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제가 하는 일 때문에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현장에 많이 다녀보면은 기초 공사가 다 동일해요. 어느 집에 가든 경상도를 가든 전라도로 가든 경기도로 가든 기초 공사 도면을 보면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면 그 토질이 다 똑같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죠. 밑에 토질은 집안 조사를 해보면은 다 틀려요, 사실은. 한 2m까지 성토가 된 땅이 있을 거고, 원래 처음부터 제대로 된 원 집안이 있을 거고, 그때 지내력 기초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원 집안이 있다 그래도 그 밑에 만약에 이제 무슨 공국이 있다라든지, 그러면은 그거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침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토질이 점토질이냐, 차질토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침하가 또 될 수도 있는. 지금 현재는 위에 하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지만은 이제 그 건물이란 하중이 이제 가해지면은 이제 침하가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계속 침하가 되겠죠. 그게 침하가 되면서 이제 그게 균열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데 기초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초공사가 만약에 이런 걸 검토를 안 했으면 나중에 뭐 균열이 생긴다든지 뭐 그런 이제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겠죠. 예. 이제 그거를 검토할 수 있는 게 이제 LCC라고 보면 되겠죠. 뭐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기초공사를 그냥 뭐 400 두께의 뭐 그냥 매트 시공을 했는데 뭐 그냥 뭐 마이크로 파일이라도 몇 개 박아주고 뭐 이런 걸 안 하고 했는데 이게 한 3, 4년, 4, 5년 지나니까 이게 삐딱하게 이제 이 치마가 되면서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그 균열은 보수하면은 뭐 또 균열이 생기고 계속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 건물을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보강을 한다든지 이거 나중에 이제 공법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은 기초가 있고 건물이 있으면은 건물이 이렇게 치마가 돼 있으면은 이쪽에 보강을 해줘야 되겠죠, 전부 다 기초공사 보강을. 그래야지 균열 보수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이제 균열이 안 생기는데 여기 균열 보수만 하면은 보강을 하지 않으면은 뭐 2, 3년 있으면 또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는 이 기초공사를 이 기초공사의 파일 공사를 일정 부분 해주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 이런 게 이제 LCC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LCC를 어느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냐. 설계 단계, 기획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아주 그 LCC 개념을 정확하게 머리에 이제 인식을 하시고 어떻게 할 거냐, 기초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파일 공사는 뭐 지정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골조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집안은 어떻게 우리 집안은 어떠냐 이제 이걸 정확히 보고 여기에서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 뭐 시공 단계까지 오면은 이제 뭐 골조 공사하다가 뭐 그때 가서 하면은 기초 공사는 다 끝났는데 이제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 기획 단계에서 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적용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무조건 싼 집이 정답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LCC와 병행해서 중요한 게 이제 VE라는 게 있습니다. VE. Value Engineering. 엔지니어링. 가치공학이라고 그러죠. 가치공학. 가치. 이 건축물의 가치를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할 것이냐. 그 이제 이거 공법을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어떤 공법을 이제 공법이나 뭐 재료 자재나 같이 이제 그 결정할 때 이 이제 V를 적용을 하는 거죠. 공공기관에 현관 바닥을 비닐 타일로 할 것이냐, 뭐 석재로 할 것이냐. 비닐 타일 공공기관의 현관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비닐 타일로 하면 뭐 3, 4년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거, 뭐 그런 내용 같은 게 이제 LCC, VE 같이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건축주가 이 LCC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은 본인 스스로 아마 자재를 선정한다든지 뭐 하면서도 굉장히 뭐 아마 재미있게 그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재는 그냥 뭐 보통은 자재를 누가 이제 어느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뭐 모든 그 사람이 얘기하는 자재는 다 좋은 자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재에 대해서는 항상 그 자재에 이제 그 사양이 있죠. 그 스펙이. 그러면은 이게 뭐 내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그 자재마다 그 특성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럼 예를 들어서 방수재가 있으면은 뭐 내구성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이제 뭐 신장률이 늘어나는 힘, 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 구조체의 그 균열을 이 방수재가 커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그 구조체 균열이 가면 방수재 찢어지니까 아무리 좋은 방수재를 갖다 놔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자재의 뭐 예를 들어서 외부의 치장벽돌은 뭐 이게 강도가 뭐 굉장히 이게 아주 그 뭐 콘크리트 같은 강도가 있을 필요는 없겠죠. 사실은 외부 치장벽돌이니까 이게
이 구조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일정한 강도만 있으면 되겠죠. 그런 거와 같이 뭐 오염이 되지 않는다라든지. 근데 이게 또 너무 강도가 약하면 안 되겠죠. 그렇듯이 모든 자재에는 그 자재의 요구 성능이 이제 있는 거죠. 뭐 방수제는 방수제대로, 뭐 외장재는 외장재대로, 구조재는 구조재대로 그 요구 성능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성능이 있느냐 그 자재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재를 선정할 때. 그러니까 항상 LCG라는 개념, V라는 개념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뭐 이게 LCG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투자 개념으로 가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비용으로 이제 환산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투자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이 이렇게 매트 기초만 하는데 나는 우리가 지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정 공사를 좀 파일 공사를 좀 해야 되겠다. 뭐 스크류 파일도 있고 뭐 마이크로 파일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소형 건물에 뭐 이 콘크리트 파일을 박을 필요는 없겠죠. 소형 건물이면 소형 건물에 맞는 그 이제 지정 공사를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에서 나중에 이게 치마가 돼가지고 균열이 생기는 그거를 처음엔 이거 투자라고 봤는데 이게 나중에는 비용으로 환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LCC라는 게 항상 이 전체 비용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처음에 내가 이 비용을 조금 투자를 했지만 나중에는 훨씬 이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LCC를 고려한 집은 굉장히 이 자산 가치가 굉장히 이제 이 좋은 집으로 평가받겠죠. 이게요. 이렇게 내가 정확하게 LCG 개념을 생각하고 자재 선정하고 공법 선정하고 집을 지었다 그러면은 이런 게 되겠죠. 자산 가치가 높은 집으로 평가받는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건축의 사이클. 이게 이제 뭐 건축의 시공 계획에서도 이제 이런 데이밍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데이밍 사이클. 계획하고 실시하고 체크하고 다시 또 조치하고 이런 이제 그 PDCA 해갖고 이제 건축공사의 그 시공 계획할 때 아주 필수 이게 그 이론인데 뭐 이제 성공적인 건축의 사이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LCC 개념에서도 이 계획을 계획 단계에서 LCC나 V를 정확하게 개념 파악해서 적용을 하고 하면은 거기에 시공에 따라서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적게 드는 그런 사이클로 건축이 거듭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LCC라는 개념은 100년 가는 집이다. 그런 해안이 만듭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마음에 새기면은 굉장히 내 집 짓기를 할 적에 좀 필요한 문구가 아닌가 해서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당신의 견적서 숫자보다 우리는 뭐 그냥 평당 얼마 그냥 싸게 이렇게만 하는데 당신의 견적서 숫자보다 10년 뒤에 평온한 삶을 선택하세요. 이게 LCC의 개념입니다. 사실은. 한 3년 지나고부터 여기저기 물도 새고 크랙도 가고 이게 이제 구조체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건축의 시작은 싸게가 아니라 똑똑하게입니다. 스마트하게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LCC 개념이 이제 스마트한 건축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주제는 뭐 절대 실패하지 않는 시공사 선정 방법, 설계사 선정 방법, 시공사 선정 방법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하면서 기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축공학에 대한 이론을 빌드업해 나가는 채널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